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해설에서는 2026년 5월 17일 바로 이번 주말 사이 벌어진 아주 굵직한 글로벌 이슈 10가지를 쫙 모아서 점을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겉보기엔 다 따로 노는 뉴스 같지만요. 사실 이게 다 하나로 이어져 있거든요. 각각의 페페나된 사건들이 어떻게 서로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거대한 도미노가 되는지 지금부터 아주 명쾌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훑어볼 큰 흐름은 이렇게 4가지입니다. 미중 패권 경쟁을 시작으로 중동 에너지 위기, 글로벌 거시 경제와 기후를 거쳐 마지막으로 한국 경제가 마주한 현실까지 내려가 볼 건데요. 강대국들의 기싸움이 어떻게 우리 동네 경제에까지 타격을 주는지 그 촘촘한 구조를 빠르게 살펴보시죠. 첫 번째로 가볼 곳은 바로 베이징입니다. 전 세계가 숨죽이고 지켜보던 양일 간의 미중 정상회담이 방금 막 끝났는데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양측의 극명한 대비입니다. 반도체처럼 진짜 중요한 핵심 현안에 대해서는 공동성명 하나 없이 서로 선만 긋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 모드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대두, 소고기, 그리고 항공기 200대 같은 구체적이고 굵직한 구매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환상적인 딜이라고 자평하고 있죠. 근본적인 갈등은 덮어둔 채 철저하게 단기적인 실리만 챙기는 모습 확 체감이 되시죠? 정치인들이 이렇게 눈앞에 무역 성과에 박수를 치고 있을 때 금융계 거물들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브릿지워터의 창립자 레이 달리오, 이분이 아주 날카롭게 짚어냈어요. 미국의 글로벌 신뢰도는 뚝뚝 떨어지고 있고 아시아에서는 중국 중심의 새로운 질서, 이른바 현대판 조공체제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앞으로의 글로벌 경제판을 읽을 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엄청난 지약 변동입니다. 자, 그럼 이런 거대한 힘의 이동이 실제 글로벌 공급망에 어떤 타격을 주는지 두 번째 주제인 중동 에너지 위기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77이라는 숫자, 이게 뭘 의미하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세계 석유의 대동맥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오늘로 무려 77일째를 맞았습니다. 전 세계의 석유 숨통을 조이고 있는 이 엄청난 위기가 글로벌 경제의 협관을 서서히 하지만 아주 치명적으로 막아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누가 제일 큰 피해를 보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바로 아시아입니다. 걸프만에서 나오는 에너지 수출 물량의 무려 75%를 아시아 국가들이 다 흡수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국을 포함해서 중국, 일본, 인도가 이 중동 분쟁의 십자포화 한가운데 맨몸으로 서 있는 겁니다. 지리적으로는 멀지만 경제적 타격은 그 누구보다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거죠. 이 끔찍한 에너지 목조르기에서 살아남기 위해 아시아 국가들은 말 그대로 필사적인 생존 전략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당장 원자력 발전 비중을 확 늘리고 급한 불을 끄려고 석탄까지 다시 꺼내 들었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걸프만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전환에 엄청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에너지 믹스를 전면적으로 다 뜯어 고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판을 완전히 흔들어버릴 변수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미국이 패권 경쟁국인 중국을 오히려 중재자로 껴서 이란에 은밀하게 핵 제안서를 전달했다는 소식인데요. 만약 이 전격적인 협상이 타결된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최대 20달러까지 곤두박질 칠 수 있습니다. 꽉 막힌 세계 경제의 숨통을 한 방에 틔워줄 수 있는 진짜 어마어마한 게임 체인저인 셈이죠. 이렇게 에너지 시장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와중에 시야를 조금 더 넓혀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글로벌 거시경제와 기후입니다.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의 눈은 딱 한 사람, 새로 취임한 케빈 워시 제17대 연준 의장에게 쏠려 있습니다. 고물가는 장기화되는데 경기 둔화 우려까지 겹친 이 살얼음판 같은 시기에 그가 물가를 잡는 매파적 스탠스와 경제를 살리는 비둘기파적 스탠스 사이에서 얼마나 절묘하게 줄타기를 해낼지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는 중입니다. 워시 회장의 두통을 더 심하게 만드는 소식이 또 있죠. 바로 IMF의 최신 경고입니다. IMF가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3.1%로 나름 완만하게 예측하긴 했는데요. 진짜 문제는 그 뒤에 있습니다. 각국이 앞다투어 방산이랑 국방비 지출을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어서 전 세계적인 재정 건전성이 완전히 파괴되고 있다고 아주 명확하게 경고한 겁니다. 게다가 기후위기는 지금 가속 페달을 꽉 밟고 있습니다. 유럽 대륙이 글로벌 평균보다 무려 2배나 빠르게 뜨거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위원회가 아주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기후변화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공식적인 보건 및 안보 위기라고 못을 박아버렸어요. 예전에 화석연료에 주던 보조금, 그거 싹 다 끊고 즉각 보건과 안보 예산으로 돌리라는 아주 강력한 새 지침을 내렸습니다. 재정 운용의 판이 아예 바뀌고 있는 거죠. 이런 절박함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WNDF 13회의에서도 고스란히 터져 나왔습니다. 기후위기 때문에 생기는 도시 주거 빈곤이나 불평등 문제, 이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은행이나 UNDP 같은 글로벌 기관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채로 저개발국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금융 솔루션을 찾느라 아주 다급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주제입니다. 한국 경제의 기로. 지금까지 우리가 본 이 어마어마한 거시경제의 도미노들이 결국 우리나라에 어떤 타격을 주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말 다행인 건 이런 글로벌 난리통 속에서도 한국 경제가 꽤 잘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호황을 누리고 있는 든든한 반도체 부문 덕분에 KDI나 현대경제연구원 같은 주요 기관들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올려잡았어요. 특히 시티은행은 무려 3%라는 아주 낙관적인 예측까지 내놨죠. 거시적 악재들을 뚫고 나오는 방어력이 상당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던지고 싶은 진짜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중동발 위기 때문에 에너지 고물가 부담이 여전히 우리 목을 조르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 이번 주 예고된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이 현실화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를 반도체라는 방패 하나로 간신히 막아내고 있는데 내부에서 터진 이 예상치 못한 변수가 국가 전체의 경제 회복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방화세가 되진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짚어본 이 거대한 도미노의 흐름이 과연 우리 경제의 심장부를 어떻게 타격할지 여러분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